예, 앞서서 윤장현 광주시장과의 인터뷰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5.18 특별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제 5.18에 숨겨진 마지막 조각들이 맞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겠습니다만 특히 영화 택시 운전사의 돌풍이 한 몫을 담당했지요. 20여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민주항쟁을 취재했던 독일인 기자 그리고 그 기자를 적극적으로 도운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김사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실제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 측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김사복이란 인물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방이 묘연했죠. 그런데 어제 저희 김정훈 기자가 내 아버지가 김사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만나고 왔습니다. 김정훈 기자. 네네. 김사복 씨의 아들을 찾으셨다고요? 네. 어제 오후 김사복 씨의 아들 김승필 씨를 만나봤습니다. 예. 김 씨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가 영화 택시 운전사 속 김사복이고 198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 김승필 씨를 직접 만나본 겁니다. 직접 만나보니 김승필 씨 아버지가 정말 김사복 씨 맞던가요? 이 부분 김승필 씨의 말로 먼저 들어보실까요? 일단 아버님이 김사복 씨, 선비사의 복복자. 지금 저는 사력을 다해서 저희 아버님이 피터 씨하고 광주 갔다 오신 분이다를 온 국민이 알게끔 저가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네. 우리 아버지가 그 영화 속의 김사복이다라고 올렸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걸 두고도 진짜 김사복의 아들이 맞느냐 진실 논란이 벌어졌었거든요. 며칠 사이에. 그렇습니다. 김사복 씨가 김승필 씨의 아버지라는 걸 뭐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길이 있었습니까? 김승필 씨의 양해를 얻고 함께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한번 떼어봤습니다. 김 기자가 동행해서? 네, 직접 같이 떼어본 거죠. 여기 증명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1959년생 김승필 씨의 아버지 이름이 김사복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진짜로 쓰여져 있네요. 아버지 김사복. 네. 그러면 그동안 영화 제작사 또 뭐 언론을 비롯한 많은 곳에서 김사복이란 실제 인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수소문을 해왔는데 네. 김사복을 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근데 그동안 김사복 씨를 찾는 단서는 택시 운전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그 당시 택시 운전사들을 거의 모두 추적을 해봤습니다. 예. 택시 운송 사업조합, 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또 도로교통공단 등을 모두 취재해봤지만 1980년에 택시 운전대를 잡았던 김사복 씨는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뭐 개인 택시든 기업 택시든 택시 운송 조합에 소속된 택시 운전사 중에는 김사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김승필 씨는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김사복 씨가 일반적인 택시 운전사가 아니었다는 게 김승필 씨의 설명인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아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두 대는 이제 호텔 명의로 된 영업용 호텔 택시고 하나는 자가용이고 아버님이 그때 호텔 택시 2대하고 자가용 1대 석 대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 석 대 중에 한 대가 광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호텔 소속 택시 운전사였다? 실제로 1980년대에는 호텔 택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1978년에 도입이 됐는데 호텔에 소속된 형태로 예약을 받아서 손님을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실어다 주는 것이죠. 일반 차량과는 번호판 색깔만 다를 뿐 지붕 위에 그 택시 위에 있는 캡 있지 않습니까? 노란 캡이요. 네, 그런 캡도 없어서 여느 고급 승용차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특성상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렌트카처럼. 네, 부르면은 가서 직접 픽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콜택시지만 외양은 택시 같지 않은 그냥 일반 그렇습니다. 승용차, 고급 승용차의 모습. 네. 그럼 이제 실타래가 좀 풀리네요. 개인 택시든 회사 택시든 택시 운전사 명단. 그러니까 소속된 택시 운전사 명단 어디에서도 김사복 씨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다라고 아들은 주장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김승필 씨 주장에 따르면요. 김사복 씨가 영어도 썩 잘해서 당시에 많은 외신 기자들이
그를 단골로 삼았다고 하네요. 힌츠페터는 독일 TV 방송사의 일본 특파원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가 한국에 오려고 마음을 먹고는 한국 주재 외신 기자를 통해서 김사복 씨를 소개받았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예. 그래서 힌츠페터가 한국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김승필 씨의 호텔 택시를 타고 광주를 향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영화 택시 운전사에 나온 내용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인데 네. 영화 속에 보면 김사복 씨의 딸은 이제 10대로 나오는데 지금 김사복 씨 아들의 나이를 보니까 59년생. 네. 그럼 1980년에는 20대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서 아마 각색이 좀 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던가요, 김승필 씨는? 22살 때였습니다. 광주의 참상을 직접 보고 온 아버지 김사복 씨가 울분을 터뜨리고 술도 많이 드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님이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죽일 수 있냐부터 시작하신 거야, 얘기를. 뭐 사람 죽이는 얘기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대검을 꽂아갖고 사람을 그냥 집에 죽인다든지 개머리 파르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광주를 어렵게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더 어려웠다고. 군인한테도 한번 걸렸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대검에 꽂아서 사람 찔러 죽인다든지 뭐 개머리판으로 말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 네네. 증언을 하셨고 나올 때는 군인한테도 걸렸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렇습니다. 다행히 군부로부터 고초를 겪지는 않으신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하네요. 예. 그로부터 4년 뒤에 간암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게 김승필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이 광주의 진실을 알린 김사복 씨인데 택시 운전사. 너무나 뒤늦게 그 노력들이 알려지는 거네요. 네, 김승필 씨는 군사정권 아래에서는 아버지의 행적을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는 스스로도 그렇게 잊고 살았다고 하는데 예. 영화를 보고 나서 아버지의 이야기임을 확신하고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바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가 붐이 났을 때 국민들이 잠깐 기억하고 많은 아버님 모습이라면 그거는 자식들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터 아저씨가 망월동부에 가 계시잖아요. 영원히 좀 아버지를 기억하는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망월동부시에 피터 씨 아저씨 옆에다가 좀 모셨으면. 그러니까 영화가 붐일 때 잠깐 기억하고 잊지 말아달라. 망월동에 그 힌츠페터 네. 기자의 묘가 있는데 네. 그 옆에 아버님이 좀 안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요. 또 김사복 씨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첩자 아니냐 이런 설까지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현실이 좀 개탄스럽다고 덧붙이네요. 예, 숨겨진 여공을 둘러싼 좀 어처구니 없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야 될 텐데 네.